자, 비아톨레도 후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트리드 후기를 올렸더니까 트리드 우승해서 올린 거 아니야? 트리드 우승해서 올린 거 아니야? 막 호들갑!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예약이 잡힌 순서대로 갔을 뿐이에요. 트리드는 제가 한 달 전에 예약을 해가지고 잡았고요. 그 다음 것들도 제가 3주 전부터 예약을 해서 잡았다가 제가 깜빡했어요. 넷플릭스가 나오면 예약이 빡세질 거라는 거를 예상을 못했어요. 정말 멍청하게도. 근데 놀랍게도 넷플릭스가 나오자마자 예약이 미친듯이 차. 3주치가 다 차더라고. 그래서 저는 황급히 다른 레스토랑들도 줄줄이 다 예약을 해가지고 지금 겨우겨우 잡았습니다. 절반 이상을 못했어. 진짜 이 정도일지 몰랐어. 그래서 저는 그냥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순서대로. 다녀온 순서대로. 트리드를 제일 먼저 갔고요. 그다음 비아톨레도 갔고, 그 다음 굿몽을 갔고, 그냥 순서대로 갔어요. 그런 거니까 제발 이 영상을 보고 트리드 우승하는 거 아니야? 비아톨레도 우승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억측이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나폴리 마피아님의 비아톨레도 다녀왔습니다. 비아톨레도 파스타 바가 있고요. 비아톨레도 에스프레소 바가 있는데 에스프레소 바는 지금 영업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최근에 화제된 게 비아톨레도 에스프레소 바에 논커피, 커피가 아닌 항목에 아메리카노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정말 그 이탈리아의 문화를 사랑한다 라는 요런 짤들이 좀 있었는데 진심으로 이탈리아 음식에 임하고 있는 나폴리 마피아님의 비아톨레도 파스타 바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승이라는 근들감을 떨지 말라고. 그냥 난 다녀온 거라고. 남영역 근처인데 여러분, 제가 놀라운 사실을 지금 하나 알려드릴까요? 흑수저 레스토랑의 절반이 남영동에 있습니다. 남영동. 과연 어떤 곳일까요? 남영역은 사실은 엄청 요리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동네가 아닐까? 정말 신기합니다. 자, 이제 도착하면은 이렇게 티켓을 줍니다. 그럼 이렇게 QR코드를 찍어볼 수 있는데요. QR코드를 찍으면 이런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게 전체 코스예요. 89,000원이고요. 나폴리는 이라는 코스. 오늘의 빵과 올리브오일 셀렉션, 훈연굴 탈리올리 한 메뉴밖에 없습니다. 단세추와 삼치 비스큐 레소또, 뿌타네스카 스파게티, 오소부코 라비올로, 밤티라미수와 트러플 젤라또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 전에 밤티라미수 때문에 되게 인기가 있었는데 원래 팔고 계셨나봐요. 저는 이 방영이 되기 전에 여길 가가지고 먹었었는데 밤티라미수가 이미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코스는 이런 걸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나폴리는 이라는 건데 나폴리에서 유명한 곳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건 이제 3개예요 앞에 있는 게 이제 브루스케따라 그래가지고 이탈리아에서 먹는 빵이나 토스트 위에 재료들을 얹어서 먹는 식전 음식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건 모짜렐라가 들어가 있는 피자 튀김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가장자리에 있는 2개가 가지 라자니아 튀김이었습니다. 다 이탈리아를 상징하는 요리들을 이제 그 웰컴 푸드로 주신 거고, 저는 이제 축구를 안 하니까 모르지만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폴리를 상징하는 분인가 보네요. 마라도나라고. 마라도나 나폴리 연구 결번. 마라도나는 알지만 요거를 보고는 알 수가 없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다 맛있었습니다. 메인 요리는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보고 가는 걸로 만족하도록 하죠. 안에 이렇게 치즈가 들어있었고요. 굉장히 포슬포슬했고 맛있었습니다. 뭐 토마토 소스 이런 거 들어있지 않았는데 토마토 소스는 여기 그 가지 라자냐 튀김 위에 올라가 있었고요. 요걸 먹다 보니까 갑자기 와인이 급당겨가지고 와인을 시켰어요. 성아빠 술 마시지도 않는데 이탈리아 와인을 또 이제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빵과 올리브오일이 나왔습니다. 이 빵 이름이 뭐라 그랬더라? 판토네인가? 하여간 그 시골빵이라 그랬어요. 이탈리아의 시골 지역에서 많이 먹는 빵이라는데 뭐 직접 구웠다고 하시고, 그리고 요 빵과 좋았던 건 뭐냐면 올리브오일을 이렇게 잔뜩 가져와가지고 제가 이제 해외여행 다닐 때마다 모은 올리브오일들인데 취향에 따라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이제 따라줍니다. 놀랍게도 먹다 보면 어떤 건 조금 더 과일 향이 많이 나고 어떤 건 조금 더 이제 짙은 향이 많이 나고 차이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특색 있는 올리브 오일을 준비해 놓으셨다. 첫 번째 코스로 나온 게 훈연 굴 딸리올리니. 딸리올리니는 이제 면의 이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들어간 게 이제 굴, 훈연한 굴로 만든 오일 소스 같은 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일 소스다 보니까 진한 맛을 조금 깎아주기 위해서 새콤한 맛이 나는 토마토도 썼고, 전반적으로 식감을 조금 더 주기 위해 가지고 위에다가 빵가루를 좀 얹어가지고 향도 냈고, 위에 보면 이제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레몬 제스트 같은데요. 이 레몬 제스트까지 넣어가지고 너무 헤비하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밸런스를 신경을 썼다. 한치로 보이는 게 올라가 있는데 정확히 모르겠지만 굉장히 진한 맛이 나는 오일 파스타였습니다. 저 굴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제 굴을 되게 잘 못 먹어요. 근데 훈연이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굴에서 나오는 감칠맛이 전반적으로 소스에 쭉 퍼지면서 굉장히 농후한 맛이 났고 짭조름하면서 다른 재료들하고 섞여가지고 밸런스가 굉장히 맛있었어요. 코스가 어떻게 나오냐면 먹는 거를 보고 앞에서 계속 이제 요리를 하시면서 시간을 맞춰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런 과정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바 같은 데에 앉아가지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이렇게 요리를 해주십니다. 바에 딱 6명이 앉아 있었고요. 6명을 다 동시에 서빙을 하는 거예요. 요걸 딱 만들어서 제공해드리고 딱딱딱딱 하는 느낌인데, 다음 요리 보겠습니까? 지금 멀리서도 보이잖아요. 리조또 나왔습니다. 그 흑백 요리사에서는 식용꽃을 써가지고 혹평을 받으셨는데 본인 레스토랑에서는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지합니다. 왜냐? 이 기회에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식용꽃은 맛에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꽃마다 맛이 다 달라요. 새콤한 꽃이 있고요, 약간 화한 맛이 나는 꽃이 있고요, 달콤한 맛이 나는 꽃이 있고요. 꽃이 종류별로 다 달라서 역할이 있어요. 매운 꽃은 매운 느낌을 주기 위해, 신 꽃은 신 느낌을 주기 위해, 단 꽃은 단 느낌을 주기 위해 쓰는 거라서 저는 본인 레스토랑에서는 쓰고 있는 걸 보면서 의도가 있지 않을까 충분히. 아니, 안성재 셰프님을 디스하는 게 아니고 그냥 꽃에도 맛이 있다고요. 이 셰프들이 꽃 쓰는 게 그냥 데코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꽃을 다 맛보고 시작한다고. 흰색으로 중간에 보이는 게 참치를 이제 구운 것, 그 다음에 여기 사이사이에 희끔희끔 보이는 거 있죠? 요거 이제 그 단새우 살짝 토치해가지고 끄슬린 흔적이 좀 보이네요. 이거 심사를 보면서 그 알단테 리조또를 완벽하게 해놨다는 게 어떤 맛일까를 봤는데, 이때 먹었던 리조또도 진짜 딱 알단테 정도에 맞춰져 있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약간 푹 익힌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취향이 안 맞는 거였고, 이 리조또는 제가 외국에서 먹었던 리조또처럼 쿠킹이 완벽하게 됐습니다. 딱 안에 심지만 딱 느껴질 수 있을 정도만 딱 남겨져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 시그니처 요리가 리조또인 거를 느낄 수는 있었어요. 노란색은 뭔 소스냐고? 이게 비스킷 소스라 그래가지고 갑각류의 껍질 같은 거를 이용해가지고 만든 소스예요. 아무래도 게 껍질이나 새우 껍질 이런 걸 쓰다 보면은 그 껍질에 있는 성분 때문에 갈색이랑 주황색이 가깝게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그냥 그거 영향으로만 이렇게 이쁜 주황색이 나온 것 같진 않고요. 다른 거를 더 첨가해서 쓰셨겠죠. 자, 그 다음에 뿌따네스카 스파게티라고 나와 있는데, 위에 올라간 하얀 거는 크림치즈 같은 약간 안에 살짝 덩어리가 진 요런 느낌 치즈였는데, 뭐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못 들었어요. 음식을 계속 먹느라 바빠가지고. 그리고 면이 이게 스파게티라고 돼 있는데 스파게티보다는 굵어 보이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셨는데 못 들었어요. 미안합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수첩에다가 적어 올게요. 좀 더 디테일한 거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근데 이 스파게티 미쳤습니다. 보통 푸타네스카 스파게티라고 하면은 사실 이름 자체는 그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근데 원래 이 안에 들어가는 게 가지랑 토마토랑 뭐 여러가지 채소를 넣어가지고 되게 화려하게 만든 토마토 베이스 파스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안에 다져진 재료 안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었고, 토마토 베이스 소스라고 보면 되는데, 위에 올라간 치즈 때문에 저 치즈는 또 이제 뜨거운 치즈가 아니고 약간 좀 그 선선한 온도의 치즈였거든요. 이 치즈랑 따뜻한 소스랑 적당히 온도 차이도 느껴지면서 뿌려주신 올리브 오일도 본인의 역할을 잘 해내면서 면의 익힘 정도도 굉장히 이분했고 감칠맛이 미쳤고, 진짜 토마토 소스 이 정도로 만들면 그냥 아무거나 비벼서 먹어도 맛있겠다. 그 다음에 이게 진짜 개 대박이었는데, 이거 이제 라비올리인데, 라비올로라고 돼 있는데 셰프님이 한 장일 때는 라비올로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보통은 라비올리를 여러 개를 깔아가지고 원래는 만두처럼 닫혀져 있는 거거든요. 얘는 오픈형 라비올리예요. 그냥 위에만 덮어놓고 이불을 까면은 안에 이런 게 들어있어요. 오소부코는 뭐냐면 송아지 정강이를 오랜 시간 동안 졸여가지고 만든 녀석인데, 위에 들어가 있는 거는 요건 망가닥 버섯인 것 같고, 얘가 이제 여기 길쭉하게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는 거 있죠. 이게 모렐이라고 한 버섯인데요. 모렐. 버섯 향이 굉장히 강한 버섯이기 때문에 이런 육고기랑 같이 조합을 했을 때 버섯의 향을 잃지 않고요, 고기의 향까지 같이 먹어가지고 졸라 맛있게 변하는 버섯입니다. 이게 한국에서 제가 재배를 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말린 모렐버섯이 수입되는 건 알고 있거든요. 정확히 뭐 한국에서 재배하는 걸 쓰셨는지, 그 말린 모렐버섯을 다시 불려가지고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모렐버섯은 프렌치를 좋아하시는 분이라거나 아니면은 이런 양식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다 쓰고 싶어하는 재료예요. 버섯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맛있는 향과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버섯이 이거랑 너무 잘 어울리고, 안에 들어간 이 오소부코 송아지 정강이 부위 너무 맛있게 와인과 잘 졸여져가지고 미친 맛이 난다. 이게 약간 좀 핵이었습니다. 밑에 있는 퓨레랑 같이 먹으면 진짜 입에서 막 진한 맛이 막 폭발하는. 이번 메뉴 테마가 약간 가을이라는 느낌이었는데, 가을 맛을 전부 다 느끼게 해주는 버섯의 진한 향, 돼지의 향이라 그러거든요. 보통 버섯에서 나는 흙향 이런 거를, 그거랑 이 농축되어 있는 고기 소스랑 너무나 아름답게 이제 조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최고였습니다. 같이 간 사람도 이게 최고라 그렇고 완전 피니시가 미쳤다. 너무 맛있는 음식이었다. 그 다음에 밤 티라미수와 트러플 젤라또란 게 이제 디저트로 나왔는데, 실제로 안에 그 맛밤이 들어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이미
넷플릭스 경연을 하기 전에 본인이 좋아하고 잘 하던 거겠죠. 그 다음에 만드는 거인가? 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셰프님만 알고 계시겠죠.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어. 편의점 미션 이후 이거랑 비슷한 걸 만들어 봐야겠다로 해서 했는지, 원래 팔던 게 이게 있었는데 이걸 편의점 버전으로 만들어야겠다 했는지, 뭐가 먼저인지는 셰프님만 아시겠다. 근데 마침 가을이었는데 너무 맛있었고요. 티라미수는 뭐 여러분 많이 알죠. 최근에 유행한 티라미수 케이크 송 때문에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고, 위에 올라간 젤라또 계란이 많이 안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입에서 살살 녹았고요. 맛있었다. 이 젤라또에 트러플 오일을 좀 넣었어요. 트러플 오일. 그래서 젤라또를 먹으면 트러플 향이 납니다. 약간은 세이보리한 느낌이 나는데 이 밑에 있는 티라미수 자체가 단맛이 강하고 위에 이제 파우더도 잔뜩 뿌려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트러플로 약간 단맛을 빼주는 역할을 하면서 향까지 전해줘가지고 밤향하고 트러플 향하고 둘 다 이제 그 가을을 상징하는 향들이 아닐까 하면서 잘 어우러졌던 그런 음식이었다. 89,000원이었는데요. 가격이 전혀 아깝지 않았다. 코스 구성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쌀이 많이 들어가요. 그 탄수화물이 훈연골 탈리올리니, 리조또, 스파게티, 여기 3종으로 이제 탄수화물을 먹여주기 때문에 포만감이 충분히 올라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진한 느낌의 오소부구까지 곁들여져가지고 다 먹었을 때 배가 굉장히 불렀고요. 단백질이 한 개뿐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죠. 여기에도 굴 들어갔죠. 굴하고 오징어는 단백질이죠. 여기도 삼치랑 단새우 들어갔죠. 단백질이죠. 여기도 이제 치즈 들어갔죠. 치즈도 단백질이죠. 여기 고기도 들어갔죠. 단백질이죠. 아, 여기 예약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일단은 예약하기 가장 쉽지 않은 이유는 좌석이 6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좌석이 많은 데는 조금 더 많이 뚫리겠는데 좌석 자체가 작기 때문에 뚫기가 너무 빡세다. 최대 8석까지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봐야 8석입니다. 그리고 그 2라운드를 안 하시는 것 같아. 터닝을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냥 요리에 진심이고 돈을 크게 벌고 싶지 않은 느낌이다. 그냥 본인 음식을 진심으로 하는 그런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맛있게 먹고 온 곳이었습니다. 특히 그 설명을 해주면서 본인이 나폴리 음식에 흠뻑 취해 있다라는 느낌을 저도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다. 추천드리는 매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비아 톨레도 후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